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즉석 스피치 개강 하루 앞두고 워밍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즉석 스피치 기법을 아주 쉽게 접근하고 그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이유는 실제 수업 시간에는 실습을 좀 많이 하고 이론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밍업 강의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즉석 스피치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면요. 즉석 스피치는 준비 없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스피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죠. 즉석에서 바로 말해야 될 경우가 많죠. 언제 대개 회의를 한다든지 또 토론을 한다든지 또 면접을 한다든지 서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스피치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니 원고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 제가 이런 한문 용어 하나 소개드릴까요? 불송위언구라. 아니불자에 외울 송자. 아니불, 불송, 외지 않으면, 외우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위언구라. 말의 때가 된다. 말의 때가 된다. 말의 때는 뭡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의 가치가 없거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얘기죠. 불송위언구라. 자, 회의, 토론, 면접, 상담 꼭 여기 있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즉석 스피치를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상황에 따른 자기소개라든지 인사말 이런 것들 나오죠. 갑자기 어떤 모임에 가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세요. 또 어떤 모임에서 오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해놓자. 준비를 해놓자. 이 즉석 스피치라는 것은 뭐 없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잘하면 솜씨 있는 스피치는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 사람 말 잘해 라고 하는 얘기는 들을 수 있는데 야 진짜 좋은 말 했어 이 말 듣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스피치라든지 감동 스피치는 좀 되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즉석 스피치의 흠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즉석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 오늘날 정치 현장이라든지 이 토론 현장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유명인들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 역시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즉석 스피치는 준비를 많이 해두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스피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짜증스럽거나 말이 길어지거나 진부해져서 오히려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피치가 된다. 자, 연설은 길면 안 좋죠. 대체로 우리가 5분 스피치, 과거에 군대 이런 데서 담화, 정신훈화 이런 것들 5분 훈화가 3분 훈화로 바뀌게 되고 또 요즘에 와서는 뭡니까? 3분 스피치가 1분 스피치로 바뀌는 그런 시대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연설에서는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3분에서 길어도 5분 안쪽에 해야 적당하다. 그리고 인사말은 대체로 어디 가서 자기 소개 내지는 간단한 상황 속에서 말해야 되니까 한 1분 정도. 1분 넘어가게 되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상황에 빠져서 스마트폰의 어떤 지배적인 상황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스마트폰 문자를 보내거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연설할 때 스마트폰 보는 거는 예사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최근
행사장 같은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장이 좀 없지만 가끔 이렇게 배웠을 때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선 어디에 있습니까? 되게 자기 스마트폰에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회를 진단해 보면 연설이라는 것도 너무 길게 되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 정도. 건배사도 한 20초 하는 것도 사실은 길어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은 있지만 할 말은 꼭 의미 있는 말은 꼭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자, 외래어로 본 즉석 스피치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자, 프롬프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 세계 주변들 와서 연설할 때 보면은 원고가 없어 보이지만 연설하시는 분, 연사의 시야에는 원고가 딱 들어와서 그 원고를 보고 연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제 프롬프트한 말을 쓰는데 프롬프트하면은 즉석의 즉흥적인 이런 뜻으로 외래어로 쓰고 있구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턴트 스피치 하는 것도 결국은 즉각적인 순간의 스피치.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말할 때 어떤 원고를 찾아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스피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애드립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연극, 영화 이런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말할 때 애드립이라고 하죠. 아마 노련한 그런 연기자들,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본을 이렇게 대본대로 해 나가다가 가끔 자기 중심 언어가 나옵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 말을 만들었을 때 그 애드립이 아주 본말을 효과적으로 해준다 해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은 애드립도 쓴다. 이게 바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인 즉석 스피치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익스템포닉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또 원고 없이 연설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인데 되게 그 말이 그 말이죠. 외래어로서 보니까 즉각 순간 그리고 원고 없이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즉석 스피치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앞서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자, 1번 이 조직단체장이 행사의 주최 측으로부터서 스피치 주문을 받아놓고, 즉 연설 주문을 받아놓고 축사를 해달라, 뭐 이런 격려사를 해달라 받아놓고 갑자기 불참했을 때 다음 직급자가 준비 없이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고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다기보다도 평상시에 즉석 스피치가 가능하도록 자기 자신을 닦아놔야 되겠죠. 아마 조직단체장의 그 다음 직급자 정도 된다면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즉석 스피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이때 갑자기 자기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영화 배우가, 주연 배우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촬영을 못할 경우가 생겨났을 때 그 대역을 맡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 아마 스토리에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직급자가 연설을 그때 돋보이게 했다. 바로 유명인이 돼버리죠. 그런 상황을 노려보기보다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 준비한 만큼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에서 발언하는 경우라든지 토론에서 주장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 이거는 허다히 다
평상시에 있는 일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즉석 스피치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할까? 모임 성격을 파악한다. 대체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즉석 스피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 스피치, 아까 같이 연설을 해야 되는 아주 프로그램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가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임에 대한 성격을 파악해 놓는 것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스피치 기법을 갖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템을 갖는 거예요. 자, 청중 분석을 한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회원들만 오는가, 외부 손님들이 오는가, 아니면 여기가 농촌인가, 아니면 도시인가, 아니면 여기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가, 학력 수준은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는가,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청중을 알아놓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약간 준비를 해두는 것,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몰라요, 나에게 주문을 할까봐 이런 말씀, 오늘 그 격려의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축사 한번 부탁합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나에게 지명을 할 그런 상황을 염두에 한번 둬보는 것이다. 자, 논평이나 의견을 말하도록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두게 되면은 내가 그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대화할 때 소재, 즉 이야기거리로도 충분하게 쓸 수가 있고, 행여 더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는 더더욱 쓰임새가 좋습니다. 남의 말에 귀담아 듣자, 경청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행사장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을 좀 간추려 놓는 겁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그 간추려 놓은 것을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즉석 스피치를 이렇게 대비하면 참 좋습니다. 자, 비도진세라는 한문인데요. 준비할 비자, 뛸 도자, 나아갈 진짜, 세상 세자.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자, 힘차게 나가자, 이런 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내가 거기에서 역할을 맡아야 돼, 내가 거기에서 때로는 스피치를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나가자, 이런 비도 진세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내일, 즉 7월 6일날 저녁 7시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즉 부산대학교 정문을 들어서게 되면 오른쪽 건물이 바로 NC백화점입니다. 그 NC백화점 7층이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즉석 스피치 과정 강의실은 705호입니다. 내일 기대 반, 긴장 반, 웃음 반 꼭 챙겨오십시오. 내일 만납시다. 지금까지 상황의 마술사 코핑의 여순모였습니다.